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토크 한판입니다. 오늘도 최용현 변호사님, 홍순목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2023년 개묘년이 밝았습니다. 지역에 어김없이 올해도 신년 벽두부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시끌시끌한데요. 의료계도 시끌시끌, 민심도 시끌시끌, 정치계도 시끌시끌. 그래서 오늘 한판도 한번 시끌시끌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한판은요, 지역의 신년 벽두 이슈를 사자성어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슈가 등장할지, 어떤 사자성어로 또 해석이 가능한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 갑니다. 작시 성반 의료비 후불제입니다. 이거 사자성어 있어요? 있는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어요? 원래 이거 그거잖아요. 시작했어? 오케이. 그럼 반은 됐어. 이런 얘기죠. 그렇죠. 시작했으면 반은 됐다는. 의료비 후불제, 김영환 도지사의 1호 공약은 아니지만 하여튼 대표 공약이라고 그렇죠. 예, 할 만한 이런 공약. 일단 출발은 했네요. 어떤 그렇죠. 상황입니까? 지난 지방선거에서 그 김영환 도지사 후보의 대표 공약이라고 할 수 있죠. 의료비 후불제. 이거는 그 의료 취약계층, 그러니까 중병이 들렸어도 진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에서 지급보증과 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료비를 대납해주고 차후에 무이자로다가 이거를 뭐 몇 년간에 걸쳐서 상환하는 이런 제도인데 본격적으로 이번에 시작을 한다고 했죠.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보훈 대상자, 장애인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인공관절 수술이나 척추질환, 그다음에 임플란트 등 6개 병에 대해서 진료를 받은 경우 그 농협에서 그 진료비를 대납을 해주고 그 지급보증과 이자는 우리 도에서 부담을 하고 향후 그 1인당 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데 이것을 3년간 상환하는 거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죠. 야, 이게요. 사실은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수술하고 뭐 이렇게 뭐 시술하고 이럴 때 못하는 분들 꽤 되시거든요. 지금 일단은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취약계층. 을 우선 대상으로 한번 해보고 그렇죠. 경제적 취약계층 나중에 한번 확대해 본다는 건데 대표님 이런 정책 초반에는요 어떤 은행에서 보증을 서주겠냐 뭐 이런 얘기서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일단 출발은 되는 모양이네요. 농협이 일반 회계 아마 그 금고 관리할 거요. 그렇죠. 도금고. 그러니까는 그 도에 하고 어떻게 협의를 잘 할 수밖에 없겠죠.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그래서 25억을 일단은 그 농협에 어떤 자금을 들여가지고 이제 기금 운영을 시작하고 그 대출이죠 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그리고 이제 그 계층이 처음에 공약할 때는 뭐 좀 그 계층을 가리지 않는 식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좀 아무래도 이제 그 예산 그 부담 때문에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보훈 대상자, 장애인 뭐 이렇게 대상을 좀 선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의사 출신 그 도지사이기 때문에 이런 공약을 어떤 좀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의미에서는 참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좋게 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선도적, 선행적 의료복지 막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러던데요. 전국에서는 지금 의료비 후불제는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거고. 그렇죠. 외국의 사례도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농협에서 이 부담을 떠안고 대출을 실행해주는 부담을 떠안기로 했는데 농협도 사실 손해 볼 게 없죠. 뭐 대출 보증도 지급 보증도 도에서 하고 이자까지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이자를 안 받는 게 아니거든요. 은행 측으로는 그 때문에 부담이 없고 병원들 지금 80개 종합병원 12곳과 그 치과 병원이나 일반 병의원들 나머지 해서 80곳이 참여를 하는데 이 의원들도 병원들도 손해볼 건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도에서 다 부담을 해주는 거고 진료비를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저렴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자 부담을 해주고 그다음 지급 보증을 해줬는데 상환하지 못했을 때 그 재정적 부담이 도에 장기적으로 누적이 될 때 이럴 때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우선은 초반에 긍정적 부분은 병원은 돈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환자는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좋고 은행은 대출해서도 좋고 이자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돈은 복지 행정을 펼쳐서 좋은데 일단 시작은 여러 측면에서 다 긍정적 부분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그 의료 그 복지 시스템은
좀 웬만하면 다 해왔던 거예요. 전 나라에서 기존에 뭐 기초생활수급자, 예. 뭐저 차상계층도 그러고 보훈대상자도 그러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자부담이 조금씩 비급여 항목들이 있어요.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그렇죠. 이제 예, 그런 예, 부분들이 부담이 되는 거죠. 아. 일반 암 같은 경우도 그러고. 예. 지금 이제 우리 도에서 하겠다는 이런 임플란트는 일반인도 사실 65세부터는 2개까지는 의료보험이 되잖아요. 자부담이 별도로 또 있는 거고. 한 30, 40만 원 정도 한 개. 예. 저는 대표님 생각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건강보험이나 그동안의 생계복지 그 시스템으로서 많은 부분이 커버가 된다고 그런다는데 사실상 실생활에서 보면은 그 두 가지로 커버 안 되는 부분이 의료 부분이거든요. 예. 특히 이전 그 수술을 해야 되는 분들 네. 이런 분들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시중에 많은 일상적으로 많이 보이잖아요. 노인분들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비 부담이나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분들 많잖아요. 예. 그냥 평생 달고 사는데 예. 그런 부분까지 커버를 하겠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아니 제 말씀은 예. 이제 그 중복이 된다는 측면에서 혹시 중복이 되면은 예. 그 이런 그 정부에서 하는 그 의료 보장에 대해서 좀 그 사각 그 중에서도 사각지대가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 비급여 항목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런 쪽에 좀 더 아. 치중을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제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바로 요 대목인데요. 지금 앞서서 최 변호사님께서 여러 가지 풀어서 정책을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일반인들이 듣기 쉽게 얘기하려면 대개 보면 우리가 이제 병원 가서 의료비 낼 때 의료비 한 70% 대략 의료보험으로 대체가 되는 거고 한 30% 정도를 자부담을 하잖아요. 이 자부담 중에서 최대 300만 원을 3년간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죠. 거기도 포함이 될 수 있고 나머지 그러니까 의료보험, 건강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대체로 기초질환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으로 커버가 많이 되죠. 예. 그리고 가격이 또 저렴하기 때문에 맞아요. 개인이 부담할 수 있지만 수술을 하는 경우나 시술을 하는 경우는 예. 거의 다 의료보험으로 커버가 되질 않고 정부에서 주는 생계지원금으로 커버가 안 되니까 안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주로 하겠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두 가지가 좀 딱 의문점이 들어요. 그렇다면 50에서 지금 300만 원인데 이걸로 해결이 될까?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는 그럴 수도 부분하고 또 이게 있겠죠. 안 갚을 수 있잖아요. 어려우니까. 안 갚는 게 아니라 못 갚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 제도 시행하는 그 초기 단계에서 예. 이제 그 일부 의료계에서 그런 우려를 하는 거죠. 지금 정부에서 응급 의료비 대지급제를 시행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응급 상황일 때 그 응급 상황이 보통 응급 상황이 아니라 거의 수민 좀 그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응급 상황에서 돈은 없고 예. 근데 치료는 생명은 일단은 저기 그 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병원에서 일단은 돈이 없다 있다 따지기 전에 일단 목숨을 구해놓고 아하. 그래서 이분이 도저히 이걸 그 당시 상황이 감당을 못하겠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그 산하죠 그 건강보험 심평원인가 심사평가원에서 일단 줘요 병원에다가 그리고 나중에 구상을 하는데 그런 지금 제도도 있긴 있군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도에서 하는 것처럼 특정 계층을 이제 한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응급 상황에서 당시에 못 갚았는데 후에 이제 그 갚을 여력이 있는 분들까지 다 포함이 된 거니까 그런 경우에 한 그 상환 비율이 전체 청구 금액의 한 10%도 안 된다 이제 이러니까는 이제 혹시 우리 도에서도 이런 제도를 하면서 이런 좀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한 이후에 좀 천천히 합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거죠. 예. 이게 뭐 정책 효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가 어느 정도일지 그다음에 수혜자나 수혜 대상 수혜 금액이 어느 정도 클지 여부는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러요. 예. 가늠키도 힘든 게 뭐냐면은 이 실질적으로 의료 지원이 필요한 계층 수가 얼마 정도인지 그 금액 정도가 얼마 정도인지 현황 자료가 사실 없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책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라는 걸 미리 가늠키는 좀 어려운데 일단 도에서는 대출이자 6%하고 미상환 등을 고려했을 때 매년 한 10억 원 정도 가량 소요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10억 가까이. 이 정도는 본인들이 커버를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이후에 정책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은 대상자도 넓히고 그다음에 그 대상 그 질병 범위도 넓히고 예. 금액도 높여서
하는데 그럴 땐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때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시행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 기금을 좀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대안을 내놓고 있는 것이죠. 아, 그렇죠. 고향사랑 기부금제. 고향사랑 기부를 많이 해야 될 이유가 또 여기서도 또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지금 최저 50에서 최대 300만 네. 원을 3년 동안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 한 경우 11만 명 정도? 지금 현재 대상자 65세 그 이상의 정도로 취약계층. 좀 파악이 되고 있는 것 같죠. 요게 잘 운영이 되면은 이제 계층이나 대상을 이제 확대한다는 게 이제 방침인 거고 네. 1년에 도에서 한 10억 정도 예산이면은 커버를 할 수 있다는 저는 얘기인데. 개인적으로 대상을 늘리는 것보다는 예. 이 대상자 지금 우리가 그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뭐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분들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는 선택과 집중을. 그렇죠. 이걸 이 정도 했으니까 뭐 그 됐어 이게 아니라 좀 이분들에 대해서 좀 소외계층들이니까 예. 우리 의료 취약계층이고 그래서 대상자를 인원수만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제도의 내실화 또 이분들에 실질적으로 좀 많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더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대상자 부분 대표님이 말씀하신 데서 추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네. 금융기관 연체자나 신용불량자들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65세 취약계층이어도. 그렇죠. 아. 왜 그러냐면 현행은행관리법상 이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대출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이제 금융연체자거나 신용불량자 같은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실질적으로 더 많은 의료 지원이 필요한 대상일 수 있거든요. 사각지대잖아요. 그렇죠. 생계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의료 뭐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인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이 은행을 통하지 않고 고향사랑 기부금제를 활용한다고 그러면 이 은행 관련의 제한에서 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네. 이런 부분도 물론 이것이 미상화될 수 있는 우려는 커지겠지만 이런 부분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잖아요. 장기간 질병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치료받아야 되는 소아 아동들 많이 보잖아요. 고령자들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오랜 기간 질병을 치료받아야 되는 소아들이나 어린이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유상이건 무상이건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것이 보다 더 실질적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지원을 해줘. 사실 그 의료 문턱이라는 게 이렇게 낮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진짜 그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선언적으로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대상을 좀 이렇게 제한적으로 놓고 하더라도 좀 내실 있게 제도가 시행돼야 된다.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요. 좀 챙겨야 할 대상도 품목도 종류도 여러 가지가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이번 계기로 지역의 사각, 의료 사각 이런 복지 부분들이 좀 더 빵빵하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져보네요. 그리고 가까이서요. 진짜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또 치아 때문에 음식 어렵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몇십만 원, 또 조금 많게는 200~300만 원 이런 부분들이 순조롭게 잘 지원이 돼서 그런 어려움들이 해결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정착되고 또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함께 신년 벽두에 해보게 됩니다.